네, 이번에 국내 정치 얘기 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의 인선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벽에 낙점됐다는 사실 하나 새로 공개됐고요. 자,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다시 찾았는데 역시 아쉬운 사람이 인사하게 돼 있죠.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중에 90도 인사가 2번 나옵니다. 먼저, 자, 김수민 의원이죠. 7번 비례대표를 받았는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받아서 어떻게 답했는지 그 영상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가 있다는 성실을 응할 것입니다. 일단 그 브랜드 호텔에 들어간 돈이 어디로 들어갔나 그게 지금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대체로 이제 답을 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전부 다 좀 여유가 생긴 모습 같습니다. 이동욱 차장. 네. 자, 로고 사업이 문제가 됐다는 건데 왜 그런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국민의당이 신생 정당이다 보니까 로고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국민 공모를 거쳐서 2월 1일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결정된 게 지금 보시는 저런 로고였는데요. 네. 그런데 돌연 3월 22일 날 갑자기 김수민 현 의원이 갖고 있는 브랜드 호텔이 제작한 저렇게 새로운 로고로 바뀌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어떤 정당의 색깔이나 로고가 바뀌게 되면 그것도 주요한 뉴스고 네.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런 게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데 네. 신생 정당이고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초반에 이 색을 공개했을 때는 새로 돋는 새싹의 이미지라고 얘기해서 이 색을 설명했는데 색깔이 좀 짙어지면서 짙은 실록의 색으로 좀 바뀌었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김수민 의원 어제 이제 대통령이 국회 연설할 때 야당 의원들 중에 이제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안 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를 꾸벅 인사했죠. 예, 화면 안에 빨간색 원 안에 꾸벅 90도로 절을 했는데 1986년생이니까 가장 어리지 않습니까? 박근혜 네. 대통령 앞에서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였는데 물론 야당 의원으로서는 저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네. 나이로 봤을 때 또 처음 등원해서의 어떤 저런 국회 안에 본회의장 안에서의 어떤 중압감 때문에 대통령한테 이제 인사를 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또 혹자는 네. 검찰 수사를 이제 받게 될 테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마음 심적으로 잘 좀 봐달라라는 어떤 그런 게 투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단 최연소 의원이라 그런지 이제 자기 자리는 맨 앞줄이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죠. 자, 그러면요. 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어제 뭐 맥주 광고를 하는 걸로 약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위 전표를 만들었다고 뭐 스스로 얘기를 한 게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어떤 건가요? 예, 그 두 개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는데요. 네. 한쪽은 TV 광고 홍보를 맡았고요. 또 한쪽은 선거 공보물을 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S사와 B사에 일을 맡겼는데 네. 이상하게도 두 회사가 김수민 의원이 갖고 있는 브랜드 호텔 쪽에다가 1억 2천, 1억 1천만 원씩의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설명은 네. 계약서상에는 맥주 광고의 일을 우리가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허위 계약서를 쓴 다음에 일단 돈부터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또 내놓은 설명은 S사에서 받은 돈은 브랜드 호텔에서 사실상 당 이미지 로고를 브랜드 호텔이 만들었다. 네. 그래서 S사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억짜리 프로젝트를 받았지만 거기서 재하청을 하나 받은 형식으로 그렇죠. 일했기 때문에 이게 리베이트도 아니고 정당하게 일한 대가로 받았다는 설명을 내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맥주 광고 전표를 끊었을까요? 그래서 점점 의혹이 커지고 있고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점점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네. 김수민 의원도 오늘 기자들 질문에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까 애초에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런 이야기는 당의 공식 관계자들이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 얘기만 하세요라고 알려준 것이라는 아주 명백한 그 흔적이라고 보는데 다른 질문에는 전혀 대답을 하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조사 성실히 받겠습니다. 무리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데 네. 기자들 앞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의 국회의원이라면 조금 자질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아도 별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실제로 이상돈 의원이 이 진상조사를 맡고 있는데
통장 다 봤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부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듣겠습니다.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어저께 그 통장 카피를 받아왔는데 그대로 있어요. 브랜드 호텔에. 그러면 돈이 그대로 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의혹과 네. 또 정말 그 법적인 그런 그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국민의당에서 약간 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네. 돈이 그 국민의당으로 흘러오지 않고 그 해당 업체 브랜드 호텔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네. 적어도 브랜드 호텔이 다른 업체와의 사이에서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또는 그 관행이었는지 등은 그 업체 간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네. 국민의당과 브랜드 호텔 사이에서 또는 국민의당과 김수민 김수민 의원 사이에서의 돈 거래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네. 이게 불법이겠느냐, 범죄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만약 검찰이 이걸 기소한다 그러면 검찰이 망신당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박성 부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 생긴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하는 과정에 생긴 일입니다. 어떤 느낌을 지금까지 받으세요? 이제 쭉 여러 가지 복잡한 사실들이 쭉 간헐적으로 또 단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 개인의 느낌보다 일단 선관위가 네.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통상적인 그 말하자면 홍보 회사와 이 또 정당 간의 관계에서 지금 브랜드 호텔로 들어온 두 회사의 그 돈, 우리가 흔히 리베이트라고 지금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 이 돈의 성격을 단순한 업계에서의 거래적인 네. 그 돈으로 보기보다는 네. 하나의 일종의 정치 자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것이 그 결국은 정당 김수민 의원이나 결국 네. 국민의당을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네. 이것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었고 네. 이 돈이 최종적으로 정당에 흘러들었는지는 지금 아까 통장에 머물러 있다라는데 네. 또 다른 걸로 돌려치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이런 최종적인 흐름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그래서 이것이 정당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사실상 리베이트 형식으로 네. 브랜드 호텔이라는 중개 김수민 의원이 관련돼 있는 회사를 통해서 수수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 자금 흐름을 최종적인 계좌 추적을 통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 선관위가 1차적인 고발의 원인이었고 네. 더 나아가서 이것이 김수민 의원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것은 직접적인 또 다른 하나의 또 별개의 또 불법 행위를 부정하는 건데 네. 현재 이것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네. 선관위도 어떤 설명은 그것은 근거를 현재 제시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전 차장. 그런데 이제 7번 받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김수민 의원이 사실은 결정된 게 불과 발표 몇 시간 전이라고 하는데 원래 7번 후보는 따로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정현 씨, 마찬가지로 30대 초반인 31살인데 쉐어하우스 우주라는 곳의 대표입니다. 네. 본인이 먼저 김정현 대표에게 안철수 대표가 먼저 청년 창업가로 한번 국회로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비례대표를 먼저 제안을 했는데 네. 2월 초에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 여러 네. 사람한테 이렇게 청년 대표로 한번 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이 높지 않았던 터라 모든 네. 후보들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김수민 후보가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을 했고 결국 공천 없이 결정이 됐는데 네. 오늘 아까 보셨던 그 연두색 그 로고를 만들었던 원래의 홍보업체와 김수민 의원이 있는 이 브랜드 호텔 대표의 어떤 네. 얘기를 보면 네. 그 원래 그 홍보를 맡고 있던 회사에서 국민의당 이 홍보를 맡는데 20억의 제안을 넣었다는 겁니다. 20억에. 우리가 20억에 홍보를 맡아주겠다. 23억을 넣었답니다. 23억을. 근데 네. 본인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는 제 왼쪽에 있는 김수민 대표가 만들었던 저 왼쪽에 있는 로고를 만들었던 브랜드 호텔이 네. 20억을 넣어서 당선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원래 홍보업체였던 그 회사에서는 23억을 넣어도 이게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운데 네. 20억을 넣으면 저게 분명히 손해가 날 텐데 한 3억 가까이 네. 손해가 날 텐데 네. 그거를 김수민 의원이 결정했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 정치적 의도, 국회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제안서를 넣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박지원 의원은요, 이제 이런 식의 비례대표 공천은 관행인데 왜 이렇게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군요. 들어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좋은 분을 공천을 할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입당문서 쓰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바로 공천하고 이것이 우리 당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관행으로 이루어졌다. 거기에 대한 시비는 없었어요.
자, 저렇게 이제 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성부 국장. 네. 이걸 어떻게 좀 매듭을 지어야 되죠? 자, 우선 저 관행이라는 얘기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은 공천을 받을 때, 정상적인, 예를 들어 요새는 비례대표 공천심사위를 다 통해서 네. 하고 또 신청을 하거나 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지만, 사실 최근까지도 어떤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꼭 이 사람은 비례대표 후보로 정말 우리 당에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네. 그 공천권을 쥔 당 지도부나 공천심사위에서 사실은 아주 급박하게 공천이 네. 이루어지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은 전적으로 틀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지금 문제는 이것이 아까 조금 뭔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서 의심스러운, 특히 성관위가 볼 때 의심스러운 어떤 그러한 금전 거래와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갖고, 또 하나는 40여 원에 해당하는 네. 성관위가 지급하는 어떤 이런 비례대표 비례대표 선거 비용 형식으로 되는 이 과정의 서류에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허위 조작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 부분은 관행이라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말 120% 어떤 가혹할 정도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어떤 다소간의 불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낡은 관행에 기댔다거나 하면 철저하게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마도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네.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 새로 시작됐고 국회의장도 선출됐고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마쳤습니다. 청와대에서 또 왔잖아요, 국회로. 역시 이제 일당의 지위를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줬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제 야당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오늘 장면 보면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이 또 왔죠. 그 장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김재원 정무수석이 왔는데 90도 인사한 장면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자, 직접 한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와 그리고 국회가 정말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두 분 공동 대표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경제선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 대표님은 부러운 게 많습니다. 학생 때부터 아주 천재 소리 들으시고 딸만 둘 두셨죠. 저는 딸이 넷인데 따님 두 분이 다 또 고시 합격하시고 그 점에서 아주 대단하십니다. 자, 90도 저렇게 꾸벅꾸벅 인사하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저렇게 예의를 좀 표시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저 90도 아니라 저 120도라도 네. 꼭 절을 해야 될 상황인 것이, 네. 지금 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네. 지금 특히나 제1당도 못 돼서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여당을 파트너로 해서 거대 야당을 말하자면 두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데, 특히나 국민의당은 말 그대로 정말 캐스팅 보트, 본인들은 리딩 파티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요번에 의장 선출에서도 그렇고 사실 국민의당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생사 여탈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정무수석으로서는 정말 저 이상이라도 가서 엎드려 절이라도 하면서 국민의당과의 협조 관계를 호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당연한. 자,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만, 자, 국회의장을 존중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이제 직접 단상 아래에서 악수를 나누게 되는데, 그 장면 보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 차장. 이게 이제 지난 2월 때도 네. 정의화 국회의장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힐을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깐치발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도 하고 치근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다고 국회의장이 위에서 내려와서 단상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악수하기는 좀 보통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렇게 위에서 하는데, 대통령이 저게 이제 협치를 잘 부탁한다는 얘기, 또 앞으로 대통령도 잘 협조하겠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달라는 의미가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도요, 제가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자, 과거에도 다른 대통령도 다 그랬잖아요. 네. 자,
국회의장의 자리 내려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와 관련해서 그전에 한번 국회 관계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왜 국회의장 연단을 저렇게 돼서 대통령이 한참 올려다보면서 해야 되느냐. 네. 그것은 조금 더 이렇게 개선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국민의 전체 총의를 대표해서 대통령도 물론 그 국가 원수이자 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만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최고의 기관이고 그것을 네. 주재하는 의장을 향해서 존경을 표하는 것. 저렇게 사실은 높이 손을 올려서 인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향해서 받드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을 낮출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들려온 내용인데요.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